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오후 3시 30분 이탈리아 로마 지하철 어선 스페인 광장행 열차에서 일어난 일이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 58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1200만 회를 기록했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 80세 할아버지를 이렇게 돌봐주다니. 나도 한국인이 되고 싶다. 이런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물론이고 CNN, BBC, 프랑스 AFP 통신까지 이 영상을 다뤘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한 방송국에서는 코리안 하트 인 로마라는 제목으로 30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평범한 한국 유학생 한 명이었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의 25세 청년이 보여준 작은 친절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80세 이탈리아 할아버지가 바로 70년 전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참전용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일까요? 로마 시민들은 이 영상을 보고 부끄럽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분 동안 80세 할아버지가 지하철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한 청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올해 80세이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40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만 해도 2,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교사였다고 자부합니다. 1945년 로마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의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상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사범대학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도 의료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탈리아 적십자사에서 의료봉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1951년 제가 20세일 때 인생을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탈리아 적십자사에서 의료봉사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왜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느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면 제가 가서 도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아시고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르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지만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어머니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쟁의 참혹함, 굶주린 아이들, 무너진 집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굳은 의지를 봤습니다. 아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웃었고 어른들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날 저를 지하철에서 도와준 김민수라는 청년을 보는 순간 70년 전 부산에서 만났던 그 한국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제 손자 루카의 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루카는 제 둘째 아들의 아들로 저에게는 유일한 손자입니다.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저에게 루카는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논노, 생일 선물로 레고를 사주세요. 루카의 맑은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대형 완구점에서 루카가 원하는 레고 세트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서 지하철 A선을 탔습니다. 로마의 7월은 매우 덥습니다. 그날도 기온이 35도까지 올랐고 지하철 안은 에어컨이 고장나서 더욱 후텁지근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짜증스러운 표정이었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광장까지는 5개 역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5분 정도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몸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했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역인 바르베리니를 지날 즈음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꽉 쥐고 비트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이유토, 아이유토, 도와주세요. 저는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소음에 제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일에 관여하기를 꺼립니다. 특히 로마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노숙자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지하철에서 쓰러지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다른 거지일 거야. 술 취한 노인이겠지. 관여하지 말자. 나중에 뭔가 요구할지도 몰라. 승객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제 모습을 몰래 찍기도 했습니다. 아마 SNS에 지하철에서 쓰러진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올릴 모양이었습니다.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그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군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제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 디스피아체. 논스톱에네. 죄송해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탈리아어로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그 청년의 이름은 김민수였습니다.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에서 서양 고대사를 전공하는 25살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학과를 졸업하고 로마사 연구를 위해 이탈리아에 온 지 2년째였습니다. 민수는 주변 승객들에게 이탈리아어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이탈리아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할아버지께서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이 왜 참견이냐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병원까지 함께 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지하철 의자에 앉혔습니다. 제 맥박을 확인하고 체온을 재보더니 자신의 물병을 꺼내서 저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심호흡하세요. 천천히. 그래요, 그렇게. 민수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저를 안정시켜줬습니다. 마치 70년 전 부산에서 만났던 한국 아이들의 음성 같았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그 목소리 말입니다. 다른 승객들은 이 광경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외국인이 이탈리아 노인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몇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민수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보다 더 인간적이야. 저런 청년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니. 승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저만을 위해 집중했습니다. 마치 제가 자신의 할아버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쓸어주고 계속해서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오장병원에서의 감동적인 돌봄 1500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의료진에게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 현재 의식 상태는 어떤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물어보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30분 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고 현재 맥박이 불규칙합니다.
체온은 정상이고 의식은 있지만 좀 혼미한 상태입니다. 의료진들은 민수의 침착한 대응에 감탄했습니다. 가족도 아닌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환자를 돌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족분이신가요? 의료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함께 가고 싶습니다.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산 지오반니 병원까지 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위안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 부정맥으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다행히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나이를 고려할 때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하루 정도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민수가 의사의 설명을 번역해서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이제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이 오실 때까지 제가 함께 있을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민수야, 너도 할 일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지금 할아버지가 제일 중요해요. 민수의 단호한 대답에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원실에서 민수는 정말로 저를 친할아버지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베개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식사가 맛없다고 하니까 근처 이탈리아 식당에서 죽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소화가 잘 될 거예요. 많이 드세요. 그 죽을 떠먹여주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친아들도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았는데 처음 만난 외국인 청년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다니. 민수야,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아버지, 저도 이탈리아에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날 밤 8시쯤 제 아들 프란체스코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민수를 보자마자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프란체스코는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오자 민수는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될까? 너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 네, 할아버지. 물론이죠. 그렇게 우리는 병원 침대에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왜 이탈리아에 왔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고대사를 전공했는데 특히 한국과 서양의 문화 교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에 와서 고대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양 교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청년이구나. 그런데 민수야, 한국에 대해서 더 알려줄 수 있을까? 민수는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전쟁 때 많은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도 의료진을 보내주셨죠. 정말? 이탈리아도? 네, 이탈리아 적십자에서 의료봉사단을 보냈어요. 1951년부터 1952년까지 부산에서 활동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7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혹시 나 그때 그곳에 있었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이세요? 정말 한국에 가셨던 건가요? 그래. 나는 1951년 3월부터 1952년 2월까지 부산에서 1년간 의료봉사를 했어. 민수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왜 이 청년이 저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제가 한국에서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그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 서로를 돌보는 마음,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 그리고 오늘 너를 만나서 확신했어.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도 전쟁 때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혹시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신 아이 중 하나가 저희 할아버지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은 정말로 운명적인 것이었습니다. 7장 전 세계로 퍼진 감동의 물결 1500자.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저에게 허락을 구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영상 제목은 6.25 참전용사 이탈리아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였습니다. 영상에는 저가 병원에서 민수에게 1951년 부산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지.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갔어.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 전쟁의 참혹함.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을 봤지. 특히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웃었어. 그리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지. 내가 한국에서 1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었어.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지. 그리고 오늘 70년이 지나서 이렇게 멋진 한국 청년을 만났어. 민수를 보니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싶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민수에게 하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70년 전에 내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오늘 너를 통해서 다시 느낄 수 있었어.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야. 이 영상이 처음에는 민수의 팔로워 500명 정도에게만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이 영상을 보고 감동해서 자신들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그 다음 한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6.25 참전 용사를 도운 한국 유학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사이트에 올라왔고 사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 정신이다. 자랑스럽다. 민수님 존경합니다. 그날 밤 영상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 이탈리아 할아버지를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요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끄럽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30분 동안 80세 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방치되었던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외면한 할아버지를 외국인이 구했다. 한국 청년에게 배워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휴머니즘이다. 영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각국의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BBC에서는 코리언 하트 인롬이라는 제목으로 10분짜리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미국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CNN에서 코리언 스튜던츠 액트 어브 카인드너스 고즈 바이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뉴욕타임스에서도 칼럼으로 다뤘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NHK에서는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중국 CCTV에서도 한국 청년의 선행으로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이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전 세계 58개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200만을 넘어섰습니다.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자막이 만들어졌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들을 소개하면 독일에서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 국민의 모습이다. 프랑스에서 한국인의 마음을 배우고 싶다.
미국에서 내 아들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브라질에서 한국에 가고 싶어졌다. 케냐에서 우리도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제가 평생 살면서 이런 관심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저와 민수는 마치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집을 방문합니다. 때로는 한국 음식을 해주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손자 루카도 민수를 한국 형이라고 부르며 무척 좋아합니다. 민수가 오는 날이면 루카는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민수가 가르쳐준 간단한 한국어를 따라하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논노, 한국 형이 언제 와요? 루카야, 내일 와. 조금만 기다려.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루카의 순수한 관심에 민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루카를 위해 한국어 동화책을 사가지고 와서 읽어주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6.25 참전용사회에서 저를 초청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 6월 25일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르코 로시 선생님의 이야기가 한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꼭 한국을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에서 온 공식 초청장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75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수도 함께 한국에 가자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어 통역을 자원하겠다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저와 함께 자신의 조국을 여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어.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민수는 저를 통해서 진정한 휴머니즘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민수를 통해서 젊은 세대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기적이고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민수 같은 청년이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70년 전 제가 한국에서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제 제2의 조국이라고. 1951년 부산에서 제가 도왔던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민수의 할아버지였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제 가족 같은 존재니까요. 로마에 사는 한국인들도 종종 저를 찾아옵니다. 영상을 보고 감동받아서 인사를 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51년 그 폐허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나라로 성장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1951년 한국에 갔던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국 방문을 앞두고 저는 매일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그 장소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때 제가 돌봤던 아이들이 어떤 어른이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민수는 한국 여행 코스를 미리 짜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물론이고 서울, 경주, 제주도까지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모두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한국에 가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제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보여드릴게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이 인연,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국경을 뛰어넘는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전 세계 1200만 명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마르코 로시, 이탈리아 로마, 6.25 참전용사, 김민수의 이탈리아 할아버지. 이 이야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마르코 할아버지의 한국 방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